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요즘 뭐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그야말로 요새는 정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붐이 일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지역 포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동 일대라든가 신흥동, 또 송도 구항 쪽, 또 이제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던 흥해 쪽에 맞아요. 대규모로 도시재생이 계획이 돼 있죠. 그러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포항의 역사가 바뀐다, 네. 포항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말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도시재생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미래에는 어떤 청사진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자고요. 그래야죠. 가자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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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들어보려고 이곳 한동대학교에 왔고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그러게. 예. 예. 소식 들었어요? 얼마 전에 좋은 아우, 들었죠. 소식이 우리 있더라고요. 축하부터 할까요? 그러게.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게. 반갑습니다. 논문상을 네. 수상했다고 하는데 포항 해양도시 재생 방안 연구로 우수 논문상 받으셨다고요. 예, 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야,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주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찾아온 거에 맞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깝지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예. 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자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재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빨리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요. 재생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들도 이제 좀 익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명강의로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예.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잘 알게 되네요. 예. 그런 명강의가 오늘 네. 시시코코 택시에 녹아나서 조금 네. 더 친절하고 정확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항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도시재생이란 건 어떤 거예요? 도시의 재생이라는 게 도시가 워낙 크고 막 방대한 대상이다 보니까 재생이라는 의미가 좀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집 있지 않습니까? 집. 네. 오래되고 낡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집을 샀다. 수리를 한다. 그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집을 샀는데 수리를 잘하고 나면은 자, 수리 때 들인 비용 이상으로 비싼 값으로 집이 팔린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리모델링 잘하면은 그렇죠. 집값 올라가죠. 돈이 되는 경우. 도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건 이제 이른바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재개발. 예.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면은 잘 팔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도 인구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고 개발도 이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집을 새로 돈 들여서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들인 돈만큼도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쓰던 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꿔서 내실 있는 공간으로 가꿀까?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이제 재생이다. 그게 이제 재개발과 재생의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재개발 이런 시대가 아니고 재생의 시대다. 예. 그동안에는 그런 뭐 도시를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나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도시 모든 이제 우리나라 발전이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단계였잖아요. 성장하고 도시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요. 중앙 상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외곽으로 쫙 뻗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뻗어나가고 확장하는 것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 팔리고 짓는 만큼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다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도심부가 비어 있기도 하고요. 네. 도시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시에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뭐 그런 혹자는 그래서 스폰지 구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도시가 마치 이렇게 예전에 꽉 차올랐었는데 이제는 물 빠진 스폰지 같은 구조가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도시 재생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도시 재생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에서도 도시재생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항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이 사례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포항이 이제 의미가 많은 재생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큰 도시도 많잖아요. 네. 광역시도 있고 특별시도 있고 또 포항보다 더 큰 도시도 많은데 자, 그 도시들 중에 특별시, 광역시를 빼고요. 또 하나 그리고 위성도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큰 도시 옆에서 그 생활권과 연결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을 다 빼고 나면 어떤 도시가 제일 큰 도시인지 아세요? 뭐 포항도 포항이- 그중에 들기는 하겠네요. 네. 예. 포항이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대표적인 도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 위기다, 지방 도시의 도심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나 이제 산업에서 산업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사실 선진국들의 제조업들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 단계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포항이 딱 그 단계를 대표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철 산업 하나로 일어섰던 도시인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재생을 성공하고 포항이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 지방 도시에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도시 재생이 잘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의 시대에는요 이게 재개발이 잘 되면 큰 돈이 됐거든요. 그렇죠. 집도 뭐 비싼 값에 팔리고 아파트 값도 2배까지 오르고 여러 곳에서 또 인구가 유입되고 그랬는데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재생의 시대에는 그런 효과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지 않은 효과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 커뮤니티가 내 또 대대손손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환경들 그거를 사실 유지하는 게 우리가 목표지. 어떻게 보면은 자, 이 도시를 갖다가 잘 개발해서 많이 또 분양시키고 외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큰 도시가 되고 사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데서 재생의 목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질이 우선시 된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러니까요. 생활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 포항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큰 틀이 좀 궁금해요. 포항에 지금 있는 큰 틀은 이제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정해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송도 주변을 새로운 어떤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뭐 경제 기반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쇠퇴하던 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우리 동네 사업 살리기라는 게 있고 또 흥해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를 받고 이제 많이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또 그런 어떤 사업들. 제가 볼 땐 그래서 포항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들이 잘 적응되었고 지금 잘 진행은 일단 시작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교수님 네.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중앙동 있잖아요. 사실 수년 전부터 여러 이제 뭐 실개천도 그랬고 그랬죠. 그죠? 뭐 여러 차 가지 없는 거리도 차 하고 없는 거리도 하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중앙동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중앙동처럼 이렇게 시민이나 아니면 시정부에서 많이 신경 쓴 것도 없을 텐데 아직 이제 효과가 많이 미비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동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화장을 이렇게 많이 신경 쓴다는 게 없다? 실개천을 만들고 보도블록 새로 깔고 벽화를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거기가 너무 낡았다. 그래서 중앙동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화장을 함으로써 매력을 올리는 거에는 이제 한계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다 외곽에 나가 살고 있고 중앙부에는 사실 CBD라고 영어에서 부르거든요. CBD. CBD가 뭐냐면 이게 가운데 B가 비즈니스란 얘기예요. 비즈니스란 건 뭐냐면 업무 기능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도심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이제 도심부에 출퇴근을 하고요. 거기 직장 나와서 뭐 점심도 먹고 뭐 퇴근하고 나면 회식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 상가도 되고 사람들이 많고 또 관광객도 옮기게 되는 건데 중앙동 같은 경우 지금 상업 기능밖에 안 남고 업무 기능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도 빠져나가면서. 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며 가장 흔한 약속 장소였던 포항 중앙동의 중앙상가거리인데요. 이동과 양학동 등 새로운 상권이 생기고 2006년 중앙상가 인근에 있던 포항시청까지 이전하면서 이곳은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인들이 체감하는 중앙상가의 현실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포항이 좋아서 포항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는 청년 상인 이솔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통계청에서 전국 192개 이제 상권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공실률이 전국에서 지금 거의 20위권 정도 되는 상황이고 공실률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눈에 띄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풀릴 거다, 언젠가는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장점은 포항 시내 중심이라는 것이고 남구와 북구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지금 대중교통도 그렇고 아니면 도로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를 거쳐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상인들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 일단은 좋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상인들을 유치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도 만들어낼 것인가가 도심 재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동이 뭔가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실속이 이제 챙겨질 거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포항의 중앙동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나 특색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다른 곳과 달리 그런 장점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장점은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중앙동이 나름 그래도 현대적인 상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조금 몇백 미터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죽도시장. 죽도시장. 그렇죠, 맞다. 죽도시장은 우리나라 재래시장 중에 아직 살아남은 아직 활력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상권과 재래적인 상권이 이제 아직도 근거리에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아까 말하지만 업무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좀 쾌적한 것들 쾌적하고 깔끔하고 이제 녹지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송도가 개발되게 되면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중앙상가, 죽도시장, 송도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보다 큰 이제 포항의 새로운 도심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도심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볼거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상업뿐 아니라 좋은 공원도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멋진 이런 어떤 수변 공간도 있으면 좋고 또 진짜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인데 포항시에 우연찮게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심부에 자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결해서 살리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시기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쁜 구슬들이 있었는데 꿰지를 못했었네.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이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오늘 가슴 아픈 그렇죠. 손가락이었잖아요. 속상했어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고치면 되는 건데 뭐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 있나요, 교수님? 아직까지 우리가 뭐 확실하고 시원한 대책까지 내다른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 중에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중앙상가에 지금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1층은 좀 차있지만 2, 3층만 가더라도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진짜 어떤 임대주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놀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분위기가 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가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일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래서 빈점포나라든가 이런 상가들을 잘 이렇게 하나로 엮어가지고 그런 데를 청년 창업들 또 꼭 창업이 안 되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좀 내주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과도 빠르고 지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야. 그러고 보면은 네. 전국적으로 그 뭐 청년 몰
마을도 그렇고 청년들을 도심에서 이제 활동하게끔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도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청년들이 사실 도심부에서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들이었어요. 예. 도심부에 가봤자 어떤 뭐 돈을 쓰는 고객일 뿐, 거기 자기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용이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도심부가 비어가니까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포항 같은 경우는요,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대학들이 사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좀 꽤 있는 편이거든요. 많죠. 예. 근데 하나같이 도시 외곽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뭐 제가 있는 대학도 북쪽 끝에, 예. 또 포항공대 같은 건 남쪽 끝에 다 외곽에 있고, 도심부하고 대학이 이제 잘 관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학생들이 도심부로 진출할 수 있는 좀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또 이제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출발을 하면서 네. 교수님께 어디를 가야지 우리가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송도부터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도로 가는 길인데 네. 왜 송도를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하신 거예요? 사실 송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가요? 옛날에는 네, 영일대 유명했다고 설정 없을 들었죠. 때에는 네. 송도가 제일 발달했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영화에 이 송도란 친구가 많이 출연을 했어요, 사실은. 아, 아, 그런가요? 네. 송도가 보면 근데 출연했는데 좀 민망한 게 뭐냐면 좀 희망 없는 동네 있죠. 못 살고 어두운 동네. 그래서 지금 송도에 남아있는 좀 폐가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배경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포항으로 치면 진짜로 그렇게 폐가로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사실은 위치로만 딱 볼 때 얼마나 이게 괜찮은 곳입니까? 그럼요. 중심부에 있는. 네, 도심부는 딱 예. 중심부잖아요. 도시 바다도 딱 한가운데 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다도 딱 끼고 있는데 그게 그냥 바다인가요? 해가 동해안에서도 제일 먼저 뜨는 그 마을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옛날엔 진짜 그만큼 명성도 누렸었는데, 사실 산업단지가 생기고 나서는 포항이 제일 먼저 포기한 곳이 이제 송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항이 이제 산업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그러면 또 가장 먼저 뭐랄까 뭐 되찾아야 할 곳? 이런 곳이 저는 송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도 워낙 늘상 보고 있는 게 바다고 송도니까 사실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 도시들, 뭐 항구가 유명한 도시 하면 부산도 있지만 인천도 있고요. 또 뭐 군산, 목포 같은 데가 대표적인 이제 내양 도시인데, 어떤 도시를 보더라도 진짜 도심권하고 바다가 이렇게 딱 맞닿아 있고, 또 거기에 또 섬도 하나, 도심에 섬도 하나 딸려 있고 이런 데가 사실 없더라고요. 도심이 다 한 그룹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중심이 내륙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포항은 그래도 아직도 송도와 중앙동 이런 데가 이제 도심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변하게 됐을 경우 도시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송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송도, 동백내양 이런 데를 이제 새롭게 해양 도심으로 재개발하는 그런 대상지로 지금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제 초입부 진행되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부라고 하지만 상업기능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큰 좋은 도심부가 되려면은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송도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송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해양 문화를 갖다가 끌어들인 이제 유수의 어떤 해양 문화 도심이 될 거고, 둘째는 이제 새롭게 생기는 업무 시설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고용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를, 이제 그런 그림을 저는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에요. 우리 네. 시민들에게는 그죠? 네. 이제 송도 해수욕장의 끝부분으로 오면은 이렇게 영일대 해수욕장을 마주보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전에 네.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다리가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뭐 또 다른 다리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예, 지금 얘기예요, 그 계획이 얘기는? 있어요. 이쪽이 어딥니까? 이 도심부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도심 재생 사업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저쪽 건너편이거든요. 아. 그쪽을 향해서는 이제
차량도로는 아니지만 보행교가, 인도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 송도 쪽 이제 바다 쪽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요 지금 송도의 끄트머리 부분이요. 바다하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잘 접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시설들이 사실 이전하게 되면 큰 공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네. 그리고 서쪽으로는 도심부, 남쪽으로 가면은 또 죽도시장. 그 모든 포항의 이제 알짜배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딱 가운데에서 모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바다와 항구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포항의 중심 송도. 그동안 송도 구황 일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송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송도동에 6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857억 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467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송도동 포항 기상대 자리에는 기상안전산업 RCT 융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또 송도해수욕장 북쪽 끝단, 송림숲 앞쪽 해안에는 해양산업 관련 집중연구시설인 첨단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어선들에게 얼음을 공급해주던 동빈항 옛 수협창고는 복합 문화 예술 거점으로 개발됩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땅을 좀 사도 괜찮죠? 그러면 땅을 사기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대요. 도시계획 늦었구나. 예. 자, 재생시대에는요, 그런 거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맞다.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요. 그냥 오롯이 즐기면은 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즐길 수 있는 터전이 이곳에 준비가 되겠다. 기대가 된다. 정말 기대돼요. 왜 여태까지 이 송도를 개발 안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송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또 한 군데가 있다면서요? 우리 포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 어딘가요, 교수님? 육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신흥동 저 철길로 좀 한번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신흥동 철길이요? 철길, 예. 그곳에는 어떤 게 있길래 저희가 거기로 가는 거죠? 그 신흥동 같은 경우 이제 도심부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생함으로써 이제 도심부 재생에 이제 좀 큰 활력을 얻게 되는 좀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거는 북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린웨이 구간인데 그 그린웨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항의 또 육지를 향하는 그 변화가 또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신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동 근처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기만 하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동네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잘 몰라요. 예, 그게 숨겨져 있던 동네죠. 철길 때문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 뒤에 또 바로 서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 동네였는데, 도심부에 가까운 마을이 사실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마을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또 그 마을 한가운데를 그린웨이가 딱 관통한다고 했을 때 아우 그 마을의 환경 진짜 크게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 마을의 활력 때문에 또 도심부가 힘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린웨이가 전체 구간이 다 열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철길이 지나가던 그 구간을 이제 시민 산책로나 아니면 시민의 숲으로 바뀐 건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좀 더 큰 그림을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웨이가 확장돼서 진짜 이 양덕이나 사람 많이 사는 생활권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와가지고 도시를 딱 이렇게 하나로 관통해버리는 그런 그린웨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포항이 굉장히 또 이게 도심을 쇠퇴하는 이유가 도심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또 어려우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 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워낙 도심부가 땅이 좁아요. 지금 땅이 좁고 가게는 빽빽하게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하기에 굉장히 지금 다른 도시보다도 구조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개선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느냐? 마침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이 운이 좋게도 도심부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딱 관통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철길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길로 자연스럽게 만들면은, 그게 마침 남쪽과 북쪽 사람 많은 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그린웨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고 시민들의 어떤 산책로, 자전거 교통으로 잘 이용된다라고 그러면은 복잡하게 차를 타지 않고도 도심부로 사람들이 이제 쾌적하게 잘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유모차를 끌고 도심부를 가서 쇼핑하고 차를 마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포항 시민의 삶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도심으로서도 그동안 없던
그동안 우리가 차량, 주차장 이런 기계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교통로를 이렇게 딱 만들므로써 사실 성공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그린웨이 포항에서도 좀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100년간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던 동해남부선 철도 부지가 이젠 도시의 활력과 힐링을 실어 나릅니다. 바로 지난 5월 4일 옛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3km의 철길숲이 준공된 건데요. 덕분에 포항 시민들의 삶에도 푸른 에너지가 더해지고 있죠. 일단 뭐 근처에 이런 환경이 없다 보니까 생기고 나서는 아무래도 여가 시간 좀 즐기기 좋아졌고 확실히 동네 분위기가 좋아졌죠. 사실 여기 그전에는 철길이 이렇게 있고 막혀 있다 보니까 시야도 답답하고 폐쇄적으로 보인다 해야 되나? 좀 그런데 이제 저는 저 앞에 쪽에서 하는데 시야가 일단 탁 트이니까 보기도 좋고요. 예, 앞으로는 뭐 사람들 여가 생활도 점점 늘어날 거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게 생긴 게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이제 산책할 수 있고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죠. 삭막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 환경으로 이렇게 갖춰지니까는 정말 이렇게 바로 옆에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날씨가 좋으면은 꼭 나와야 되는. 저희가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곳이 이제 그린웨이와 더불어서 신흥동, 바로 지금 저희가 왼쪽에 보고 있는 이 동네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중앙동 상가도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맞은편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바뀌죠? 사실 네. 도심부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을이에요. 사람들 사시는 마을들이고 주민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서 도심부에 있는 마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을 시키려는 계획 중에 있고, 그동안 이 마을이 고립돼 있고 외로운 마을이었는데 그린웨이가 딱 뚫고 지나가면서 이제 마을이 도시와 완전히 이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아니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포항역이잖아요. 포항역에서부터 효자까지 그린웨이가 있고 이곳에서 저쪽 구호동까지 또 그러니까요. 그린웨이가 생기면 그린웨이의 중간 지점이 예. 여기겠네요. 예. 와. 살만한 마을 되겠죠. 여기 살고 싶으시죠? 네,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 네. 자주 와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 이유가 많아질 겁니다. 여기를 갖다 이제 우리 산책하고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실 일도 많아질 거고요. 또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눠봤는데 우리가 참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던 흥해 지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특별 도시재생 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해 지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교수님? 흥해 지역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생이라는 어떤 그 의미 이전에 지진 흔적들 빨리 좀 복원하고요. 특별히 또 그리고 아직 집에 못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빨리 이제 그럴듯한 주택들 마련하는 것들, 그것이 되어야지만 재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덕이 많이 사람이 몰려 살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흥해가 좀 많이 쇠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진뿐 아니라. 그래서 양덕에 있는 좀 도시적인 기능들인데 그거하고 이제 흥해에 있는, 흥해는 진짜 아직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덕과 흥해를 좀 하나 연결된 생활권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하는 기능으로 좀 이렇게 재생 사업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또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교수님,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좀 참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포항의 미래 도시 재생에 효과적일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재개발 확장의 시대하고 다르게 재생의 시대라는 게 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 큰 건물, 큰 개발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큰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은 너무 개별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재생의 시대의 어떤 필요성을 좀 아직 마음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재생 사업이 되면 재개발의 시대처럼 큰 아파트 들어서고 큰 상가 들어서고 큰 도로 뚫리고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소소하게 어떤 주민 공동체를 살린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주민 교육을 한다, 이러니까
이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하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기대 때문에 이 재생 사업이 또 더 이렇게 효과가 없고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왜냐면 우리 시민들은 네. 뭐 도심 재생한다, 우리 동네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집값 좀 오르나 그러니까요. 뭐 사실 이런 그러니까요. 기대부터 먼저 시작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요. 아이고 쓸데없는 욕심을 저도 좀 냈어요. 네.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군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분들 생각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이제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도시의 이제 품질이 올라가면은 알아서 집값도 올라가고요,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기 때문에 상가도 잘 병행되고요. 좀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참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저도 재개발이라는 용어하고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이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 도시가 변한다. 그런데 그 도시가 장밋빛으로 네. 멋진 청사진으로 변하려면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